안녕하십니까. 성북학개론의 강성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북학개론의 백외준입니다. 네, 벌써 가을을 맞이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네, 여름날 너무 더웠죠, 백예준 과장님? 예, 많이 더웠는데 정말 못 참겠다 네. 할 때 가을이 조금씩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전 주말에도 피서하려고 사무실 나왔었어요. 네, 오랜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조금 1950년대 그리고 1960년대 성북구와 관련된 주요 사건 또는 주요 시설을 보고 한번 50년대, 60년대 성북구의 사회상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진 또 엄선을 했죠, 우리 과장님? 네, 10장의 사진을 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네. 49년부터 69년까지 성북구의 사회상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진 10장을 저희가 선정해서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시간에는 먼저 5장의 사진을 살펴볼 텐데요. 네. 방금 백예준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1949년은 성북구와 아주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과장님? 예, 1949년에 성북구가 처음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전에는 저희 성북동, 도남동, 안암동 이 모든 동들이 다 동대문구에 속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의 을지역, 그러니까 월곡동, 장위동, 석관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고양군 숭인면에 속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전에는 성북구라는 타이틀의 이름이 있기 전에는 네. 고양군, 숭인면 이런 식의 행정구역이 이제 정해졌었는데 그 이전에는 뭐 경기도 양주 일대도 있었고 했고요. 고양군이었다가 또 동대문구였다가 또 49년에 드디어 저희의 성북구가 네. 개청이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 성북구가 개청이 됐는지 일자도 혹시 아시나요? 글쎄요. 어떤 특별한 날을 선정해서 네. 했을지 딱 1월 1일부터일지 네. 그거는 우리 구민들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네. 외우기 쉽습니다. 성북구가 처음으로 독립한 날이기 때문에 날짜가 8월 15일입니다. 네, 그렇군요. 1949년 8월 15일에 성북구가 독립을 해서 탄생했습니다. 네, 그러면 독립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있어서 조국의 해방, 독립을 했던 그 8.15를 기억하면서 성북구 나름대로의 독립이 이루어졌던 해도 1949년 8월 15일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네. 자, 그러면 1949년 8월 15일 때 어느 정도의 공간적 범주가 성북구였을까? 네. 되게 우리 구민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보통은 지금 보문동 쪽은 예전에 신설리, 동대문구 쪽이었으니까 예, 그쪽 지역이 해당이 되는 건지 예, 예. 아니면 지금 강북구는 49년에 존재하지도 않는 행정구역이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73년도 이후에 이제 또 도봉이 생겼고 90년대에 또 강북구가 생겼기 때문에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네. 49년에 성북구의 행정구역은 어디까지가 공간적 범주일까요? 예. 성북구 행정구역은 지금 저희 성북구가 아우르고 있는 행정구역을 포함하고요. 이제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문동만 살짝 빠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의 강북구, 미아동, 수유동, 우이동까지 아우르는 구역이었습니다. 우이동이면 꽤 멀고 네, 그렇죠. 네, 강북의 그렇습니다. 끝쪽이고 네네. 미아 사거리역은 지금도 성북이랑 네. 강북이랑도 경계이고 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 강북구 전역도 49년 당시에는 성북구였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북구가 탄생됐다라는 게 사진 한번 보면서 예. 그러면은 구청 사무실 공간 네네네. 이런 게 있을 텐데 예. 네, 지금 저희가 사진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 사진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면서 네. 탄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의 그 질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어느 사진 또 갖고 오신 건가요? 그러니까 성북구지라는 책이 있거든요. 93년에 발행된 성북구의 역사를 알려주는 책인데 거기에 정말 조그맣게 성북구 청사 사진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화강암 석조 건물로 만든 집이고요. 거기 한 3층 정도 되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청에 비하면 굉장히 좁은 협소한 공간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건물이 지금 동소문로 근방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북구청 위치하고는 조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3층 건물에 석조 건물이라. 네. 보통 고려대학교 건물도 보면은 석조물로 되어 있고 또 경희대학교 캠퍼스도 되게 이쁜데 석조 건물로 많이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3층 건물에 아마 사이즈도 작은 걸 보면 초기에 이제 구청 관사이기 때문에 좀 넉넉한 살림살이는 아니었을 거라고 예. 추정이 되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북구뿐만 아니라 49년도에 여러 또 지자체가 구청이 이제 생겨났을 텐데 성북구의 탄생 이 의미는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요? 이제 성북구가 탄생했다는 것은 기존의 동대문구가 아우르고 있던 지역을 동대문 구청에서 이렇게 행정을 효율적으로 다 진행하지 못했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구를 하나 새로 만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도남지구의 인구가 많이 또 몰리고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쪽을 독립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북구를 동대문구에서 떼어서 따로 이렇게 자치구를 신설하고 이렇게 청사를 두었던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일제 강점기에도 경성, 즉 경성부, 기존의 조선시대 때는 한성부였지만 도성 안에에 이제 인구가 많이 몰리고 또 그 공간이 영역이 확대되면서 또 일제 강점기에도 36년쯤에 이제 신시가지 계획령이 있고 또 도남지구, 그다음에 영등포지구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확장이 되었는데 그 도남지구가 지금 삼선, 보문, 뭐 동소문, 도남, 안암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일제에 의해서 개발이 되고 오늘날로 따지면 뭐 신도시 개념으로 건설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학교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바뀌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3, 40년대에 폭발적으로 인구가 거의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정을 위해서 인구수도 많아지고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네. 또 그 서울 지역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에서 성북구가 네. 그 흐름을 타고 탄생을 한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그러면 49년 8월 15일 날 생겼지만 얼마 안 있다가 1년도 안 돼서 한국 전쟁이 발생을 하게 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그 전에 또 선거도 있었을 것이고 네. 재헌 의원 선거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조금 화두를 먼저 던지면 삼성교역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그 3.1운동 100주년 기념회에 맞춰가지고 삼성교를 설명하는 안내방송에서 조소왕 활동터 이런 방송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근처에 조소왕 선생님이 집이 있었던가 아니면 활동했던 지역이 있지 않았을까 네.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네, 조소왕 선생님이 우리 성북구와 관련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조소왕 선생은 임시정부에서 활동하셨던 독립운동가신데요. 이분은 해방이 되자 중국에서 돌아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머문 곳이 이쪽 성북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북구 동소문동에다가 집을 한 채 얻으셔서 거기에서 부인과 함께 사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소문로 1가 50번지 정도 되는데요. 지금의 그 삼성교 버스 정류장에서 북쪽에 있는 마을, 그러니까 지금 한신한진 아파트 아래쪽에 있는 마을 쪽에 한옥집을 한 채 얻으셔서 거기에 머무셨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해방 이후 좌우익이 서로 화합하기 위한,
그리고 남북이 통일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노력들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네. 보통은 지금 해방 후 그 전국은 격동기의 이제 시기였고 또 도남장도 그 임방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승만 그 당시에는 이제 박사로 불려졌고 또 조서왕 선생님도 계셨고 근처에 또 뭐 안재홍 선생님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주요 인사들이 성북구에 많이 거주도 하시고 활동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북구에서 바라봤을 때 조소왕 선생님이 정치 활동을 이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가 궁금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소왕 선생님께서는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첫 국회의원 선거가 1948년 5월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제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조소왕 선생님께서는 남과 북이 합해서 이렇게 독립 그 하나의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정 수립에는 반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김규식 선생과 함께 북한에 다녀오신 후에 그래서 김일성을 만나고 남북 협상을 한 이후에 남과 북이 하나의 정부를 만든다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단독 정부를 세우는 게 맞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남과 북이 계속 협상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통일의 원칙을 세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950년 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셨던 것이죠. 성북구로요. 예, 네네네. 성북구에 계시면서 상대 출마하셨습니다. 상대 후보도 되게 유명 인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누구십니까? 네. 예, 상대 후보도 독립운동가셨던 조병옥 선생이셨습니다. 야, 그러면은 예, 둘 다 조씨긴 한데 조소왕, 조병옥 예, 다 그렇습니다. 온 예. 국민이 알 정도의 주요 예. 인사하신데 네, 여기 성북구에서 맞붙게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렇지만은 저희가 또 여기 예전에 조소왕 선생님을 직접 만나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 어르신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시 조소왕 선생의 인기가 훨씬 더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병호 선생은 이렇게 굉장히 멋쟁이고 그렇긴 했지만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인기가 좀 없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선거 결과에 있어서 전국 최다 득표, 최고 득표를 받아서 네. 조상 선생님이 당선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 성북 구민들이 조소왕 선생이 임시정부에서 활동하신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고 해방 이후에 남북 협상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다 옆에서 지켜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소왕 선생을 다 합심해서 밀어주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해봅니다. 나중에는 이제 월북 예. 인사처럼 돼서 예.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네. 민족 대표 33인 중에 네. 한 분이시고 또 임시정부나 독립운동 활약을 했을 때 항상 조소왕 선생님이 계셨고 교과서에서도 제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사상 관련해 있어 삼균주의. 삼균주의. 네, 맞죠. 네. 삼균주의는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가 삼균이요? 있을까요? 세 가지가 고르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치, 요새는 또 교육, 네. 경제가 아닐까요? 되게 당황해하시는 표정. 네, 네, 항상,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또 조소왕 선생님은 또 독립운동가도 하셨고 여기에서 또 선거로도 이렇게 나가셨고 했지만 또 주요한 사건과 관련 있는 게 3.1운동 바로 직전에 우리가 28 독립선언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과 관련이 있지 대한 않나요? 독립선언서를 기초하셨다고 하고요. 거기에 주요 글자가 네. 지금도 헌법 그렇습니다. 제1조 예, 그러니까 1항입니까? 그렇습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걸 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 돼야 된다는 걸 천명하셨습니다. 네. 제일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헌법에서도 첫 번째 예. 나오는 문구를 이렇게 문구를 작성을 그렇습니다. 하셨다라는 헌법의 거잖아요. 기초가 되는 거죠. 이분의 사상이.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조소왕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뭐 저희가 성북구의 집터는 그냥 한옥으로 되어 있지만 뭐 전시 시설이 없고
되어 있는 데는 경기도 양주에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죠? 네, 예, 양주에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네, 조금 이제 가을을 맞이하여 이제 나들이 갈 때 경기도 양주에 가셔서 우리 성북구의 또 인물이신 조소왕 선생님의 업적과 그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선양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49년 성북구가 생겨나고 또 50년대 제2대 국회의원 선거, 그다음에 또 한국전쟁, 네. 네, 이렇게 또 세월이 격동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사진이 하나 있잖아요. 아, 네. 지금 잠시만요. 아, 예. 우리 뒤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 네. 이게 그 선거 때 나왔던 투표용지, 표현자 아니고 홍보 홍보- 전단, 예, 홍보 같은 전단지, 것 같습니다. 예. 우리로 오늘날로 따지면 포스터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그러면 뭐 투표를 뭐 조소왕 선생에게 예, 이런 예. 문구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던지자 예. 민심의 한 표.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기호가 3번이었고요. 예. 근데 밑에 그 법례같이 돼 있는 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네. 조소왕 선생에게 동그라미를 동그라미, 그리라고, 예, 동그라미라고. 예.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예. 독촉하는, 독려하는 그렇습니다. 전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도 좀 유머를 좀 이렇게 받아서 성북구가 예. 박물관이 생기면 예. 전시를 하면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예, 드네요. 예, 예. 이게 전단지인데 이렇게 다 배부하고 남은 것들이 많이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유족이나 기념사업회 쪽이랑 저희도 접촉을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의사도 있으시다고 예, 들었는데. 네네. 이런 자료들은 마땅히 다른 데 있지 않고 성북구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게 그분의 말씀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독립운동 자료가 아니고 성북구의 정치사 자료이기 때문에 이 문서가 생산된 곳에 있는 것이 맞다. 예, 그런 빨리 의도로 이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받고 연구하고 우리 네. 시민들한테 전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사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너무 궁금해요. 일반 우리 성북 구민들도 궁금해 하실 거고, 이게 무슨 건물인지. 예, 갑자기 돌산처럼 보인 뒤에 산에 하얀 건물이 있고, 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도대체 여기가 어디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네, 사진이 굉장히 비현실적이기도 네, 하죠. 네, 예. 네. 그리고 세트장 같기도 한데요. 이제 여기는 이제 기름동 쪽에서 바라본 개운산의 모습이고 그 앞에는 서라벌 예술대학입니다. 네. 지금 하얗게 건물로 이루어진 거는 서라벌 예. 예술대학이고, 네, 뒤에는 개운산. 네, 막 건립되었을 때 모습을 찍은 사진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바로 예. 밑에는 그럼 기름역 쪽. 기름역, 예, 그렇습니다. 예, 야, 이거 대단한 사진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누가 찍었는지는 잘 몰라서 음. 예, 가져오긴 했는데 출처를 좀 알아보야. 서라벌 예술대학 하면 그래도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잘 기억을 하실 텐데 젊은 친구들이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서라벌 그렇습니다. 예술대학? 네. 그렇죠. 여기에 그렇습니다. 출신들이 누구 있을까요? 네, 이 서라벌 예술대학은 우리나라 최초의 예술 전문대학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그 문해 창작과가 있었고 사진과, 연기과 이런 지금의 이제 예술대학들이 이제 개설하고 있는 과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교수진들도 예. 상당히 빵빵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문해 창작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나라 최1급의 소설가, 시인들이 강사로 계셔서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 쪽에는 서정주 미당 시인이 서정주. 있었고, 네. 예, 그리고 소설에서는 김동리 선생이 김동리 가르치셨고, 선생님. 네. 또 평론에서는 조연현 선생이 또 가르쳤다고 합니다. 네, 예. 엄청나네요. 당시 문단을 이끌어갔던 분이신데, 음. 이제 당시 이제 문인들이 마땅히 이제 다른 대학에서 교수직을 얻기가 힘들었잖아요. 네네네. 예, 어떤 박사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인들이 이제 여기 와서 많이 와서 학생들을 후학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서라벌 예술대학이 몇 년도에 생겼고 언제 네. 없어졌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1953년인가요? 그때 이제 용산구 후암동에서 처음에 이렇게 생겼다고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가 용산구가 좀 비좁으니까 후암동 비좁으니까 이걸 좀
기름동, 그러니까 도남동 개운산 자락에다가 땅을 얻어서 좀 넓은 곳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1956년에 이렇게 이전을 해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언제까지? 그래서 1970년까지 네. 존속되다가 지금의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으로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중앙대학교가 네. 예술적인 학과들이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보면 서라벌 예대의 어떤 그 의미들을 그대로 중앙대로 옮겨진 거라고 네, 이해하면 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 위치는 우리 백예준 과장님 지금 오늘날로 따졌을 때 서라벌 예술대학의 위치가 어디쯤이 될까요? 기름역 쪽에 있는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 자리가 서라벌 예술대학이라고 하거든요. 네. 원래 동부 센트레빌이 들어오기 전에는 거기에 서라벌 고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서라벌 예술대학이 이전하고 나서 그 건물을 서라벌 중고에서 썼고 이제 그게 이제 또 서라벌 중고가 도봉구인가요? 그쪽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서라벌 고등학교. 예, 서라벌 고등학교 노원으로 이사 갔죠. 노원으로 네. 예, 이사를 가면서 대직장 있다가. 예, 네. 건물이 아예 다 없어지고 거기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뭐 미아리고개 넘다가 오른쪽 방면이겠네요. 예, 예. 지금으로 따지면 성심병원 쪽 있는데 맞은편 쪽으로 오고 네, 네. 거기 센트레빌 아파트들이 있고 그쵸?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그러면 그 수많은 그 문화 예술인들이 또 이 서라벌 예대를 네, 또 나오기도 하셨고 네, 또 그 자부심이 상당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출신들 좀 주요 인사들이 있을까요? 네, 아주 많으신데요. 그러니까 그 한승원 선생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 소설가 맨부커상 받으신 한강의 아버지 되시는 한승원, 한강의 예, 아버지. 예. 한승원 소설가 분도 여기 나오셨 출신이고 그리고 이문구 관촌수필의 이문구 선생도 서라벌 예술대학을 졸업하셨다고 최불암 선생님도 합니다. 관련 있나요? 예, 연기과는 최불암 선생님께서 집이 왕십리였는데 왕십리에서 서라벌 예술대학까지 걸어서 다니셨다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문화재단 네. 이사장님이신 이경자 예, 그렇습니다. 소설가님도 여기 네. 출신인 걸로 알고 있고 예, 또 김동리 선생님은 집도 여기 삼산동 쪽에 또 얻으셨고 네, 그렇습니다. 네, 교수도 하셨고 예, 또 박경리 선생님 토지 이렇게 쓰신 박경리 네. 선생님을 이제 운문에서 산문도 한번 써봐라고 예, 얘기해 주신 분도 바로 네. 김동리 선생님이라고 예, 예, 얘기 그렇습니다. 들었고 또 염상섭 선생님 장례 때도 김동리 네. 선생님이 거의 주도적으로 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성북구는 문화 자원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라벌 예술대학과 기름동에 관한 추억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문인들이 굉장히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9년, 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 56년에 서라벌 예술대. 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네. 게 또 우리 주민 생활사에 있어서 아파트, 그렇습니다. 민간 아파트? 네, 이게 또 성북구에 생겼다라고 예, 얼핏 예. 신문 기사에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아파트인가요?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민간 업체에서 세운 아파트가 종암동에 1958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으로 보면 예, 뒤에 보일 텐데 보이는데요. 예, 지금의 숭례초등학교 뒤쪽에 있는 성경 아파트 자리거든요. 성경, 예, 예. SK. SK 아파트. 예, 네. 예. 그 자리에 종암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중앙산업이라는 이제 그 건설업체에서 이 아파트를 중앙하이츠의 지었어요. 전신이겠네요. 예, 예, 그 그렇습니다. 아파트. 예, 예. 설계 시공을 했다. 예, 이 예. 얘기신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자본을 들여와서 이제 짓긴 했지만은 이제 우리나라 자체 업체가 기술력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큰 건축사에 있어서 족적을 남겼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는 이제 도남지구나 일제강점기 때부터 해가지고 50년대까지도 물론 이제 한옥이 이제 개발이 돼서 분양도 되기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아파트라는 개념으로 민간 아파트가 분양이 됐다? 예, 대한뉴스에 나왔겠는데요? 그 대통령이 대한뉴스에 오지 않았을까요? 대통령이 왔습니다. 예.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저도 그 당시 찾아봐야 대통령이면 되겠는데요. 예. 이승만 그렇습니다. 대통령이겠네요. 예. 보시면은 사진이 지금 국가기록원에 있는 사진이거든요. 네네네. 보시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준공이 되자 이렇게 시찰을 해보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굉장히 으리으리한 차가 이게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니까 수세식 예, 화장실도 그렇습니다. 있었을 우리나라 것이고 최초의 수세식 화장실이 여기 이렇게 보일러도 예, 됐을까요? 들어가 있습니다. 예, 보일러도 있고요. 연탄 보일러. 아, 예, 기름은 아니죠? 예, 네네. 예, 예. 연탄 보일러. 연탄 보일러가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좀 돈 있는 사람들이 분양받아서 왔겠네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대학 교수나 예, 또 뭐 기업가들 뭐 그런 식으로 좀 굉장히 상류층이 여기 그러면 입주했다고 그 합니다. 건물 골조 구조라고 해야 되나? 이게 네. 언제까지 있다가 허물어지고 네. 바뀌었을까요? 이게 93년까지 오.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낡은 채로 거의 계속 유지가 40년 되다가 가까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세워졌을 때는 굉장히 신식 건물이었는데 이제 다른 이렇게 좋은 아파트들이 세워지다 보니까 굉장히 낡아 보여서 새로 이제 허물고 재건축을 했습니다. 네. 지금 아파트 이름 뭡니까? 지금은 SK 아파트 SK입니까? 아닌가요? 예, 예, 성경 아파트 재건축이 됐으니까 예, SK로. 예, 예, 그럼 어쨌든 거기 지금 살고 계신 분은 어쨌든 그 자리가 예, 최초의 민간 아파트 자리다. 예,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우리 생활사에 있어서 이제 최초의 민간 아파트, 네, 종합 아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네. 또 하나는 또 사진. 도남지구 예. 아까 우리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도 한옥이 많이 있잖아요. 삼선동 네, 일대, 그렇습니다. 보문동 네. 일대, 도남동 일대, 정릉 일대 아직도 한옥이 막 있는데 사진을 보니까 무슨 한옥 박물관도 아니고 사진이 뭐 다 빽빽히 다 한옥이네요. 네, 이거 그렇습니다. 누가 찍은 거고 이게 언제 시기의 사진인지 네, 이 궁금합니다. 사진은 1959년에 이제 비행기에서 찍은 항공 사진입니다. 아, 항공 사진이죠. 사진 작가는 임민식이라는 분이신데요. 네. 그러니까 도남지구가 이제 1936년부터 토지구의 정리 사업이 쭉 시작이 돼서 진행해 왔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완성된 단계에 이른 모습을 이렇게 항공 사진으로 찍은 모습입니다. 36년에 이제 도남지구가 이제 개발이 시작을 했지만 네. 광복 해방 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예. 조성이 돼갖고 돼서 이제 59년 정도의 네. 사진을 찍었더니 네. 지금의 이제 사진의 모습이 예. 나왔다라는 얘기인 거죠. 거의, 거의 빈틈이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집들이 들어선 그런 모습입니다. 박안서 선생님의 작품이나 또 문학 작품에서도 이 보문동 일대와 한옥에 대한 골목길에 대한 그 풍경을 묘사한 구절이 상당히 많던데, 야, 이 사진 한 장으로도 할 말이 없네요. 엄청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구도 엄청 많아요. 예, 예. 굉장히 신흥 주택지, 서울에서는 잘 알려진 신흥 주택지였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로 지금의 보문로가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대로 유지가 예, 되네요, 도로는. 그 보문로 옆에 이렇게 플라타너스가 이렇게 일렬로 심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플라타나스 그렇습니다. 나무가 그러니까 지금도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는데 그게 아마도 1950년대에 심어진 나무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물론 최근의 사진이긴 하지만 그 신설동역, 보문동역 쪽에서 이제 그 한신 아파트 방향 쪽으로 네. 그 길가 크게 보면 이제 멀리서 이제 삼각산이 아, 보이고 그 보문대로가 엄청나게 무슨 개선문처럼 크게 펼쳐진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네. 그때 이 실시가지 계획 이후에 이제 쭉 50년대 후반까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도 또 재개발 일부 많이 되고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한옥이 굉장히 빽빽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비록 한옥 밀집 지역이라고는 돼 있지만 아주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네. 앞으로 그래도 한옥이 예전의 모습을 역사를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사진 보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벌써 30분이 다 지나갔는데 49년 성북구가 생겨나서부터 또 50년대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 조소왕 선생님 관련된 이야기, 56년에 서라벌 예대의 모습들, 그다음에 종암동에 생겼던 최초의 민간 아파트, 종암 아파트, 그리고 도남지구부터 생겨났던
이 토지구획 정리 사업의 이제 완성체였던 50년대 후반의 항공사진. 이렇게 이제 50년대를 쭉 조망을 해봤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이랑도 너무 많이 바뀌었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성북구가 처음으로 이렇게 생겨나서 예, 이렇게 발돋움했던 그런 때를 보니까 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우리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